네,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평택 시흥고속도로 송산 마도 IC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화성시는 끊임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입니다. 2022년 화성시 인구는 전년 대비 11만 명이 증가하며 성남시를 제치고 경기도 인구수 4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본토지 주변으로 풍부한 배우 수요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곡산업단지, 장외산업단지, 화남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와 공단들이 위치해 있어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토지를 빛나게 해줄 개발 호재도 풍부합니다.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으로 6도심, 9지역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조정해 직주 기반과 함께 복합물류 유통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2024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역으로 장안선과 신안산선을 연결,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화성 향남과 평택을 잇는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선이 완료된다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출퇴근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대형 교통개발 호재와 넘치는 배우 수요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의 토지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도 정말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화성시 여기는 서신면 광평리의 토지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지 토지의 일단 개요 정보부터 잡아주시죠. 네,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전곡산업단지라든가 장해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중간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삼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또 개발 호재로는 뭐 송산 그린시티를 좀 들 수가 있겠죠. 테마 공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단지, 또 많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뭐 디즈니랜드보다 더 크게 지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송산 그린시티 주변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치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평택 이 시흥고속도로 이 송산 마도 IC에서 차량으로 약간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삼면 코너변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토지,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떤 가격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제한구역으로 좀 묶어놨다라는 것을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312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설계를 한번 떠봤는데 건물이 한 2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를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잡혀져 있고요. 현재 지목은 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건물들이 좀 올라가 있고 좀 이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건물들이 좀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면 코너변에 위치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토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매가는 약 한 7억 정도고요. 이거를 이제 평당가로 좀 계산해 보면 약 한 200만 원 초반대의 평당가를 좀 가질 수 있는 가격 자체도 괜찮게 나온 토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과 함께 토지 특징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본 토지의 그 사진을 몇 장 좀 찍어 갖고 왔는데요. 바로 옆 건물에 이렇게 좀 건물이 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그 건물에 들어서 있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편의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점도 상당히 좀 음식이 맛있어서 점심시간대 또 저녁시간대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많이 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좀 붙어져 있고요. 도로를 보시게 되면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쪽에는 이 삼면 도로가 위치해 있어서 평택에서 시흥을 거치는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시흥의 어떤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본 도로를 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도 근접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토지고 이 본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의 어떤 도로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좋고요. 또 위쪽에 송산 그린시티하고도 직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토지에 대한 평당가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절로 고개가 좀 끄덕여집니다. 일단 뭐 바로 옆에 건물 올라가 있죠. 도로도 접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제법 좀 많이 다닌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활용 가치가 기대가 되는 땅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변 환경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더 어떻습니까? 네, 본 토지는 이 평택 시흥 고속도로, 이 송산 마도 IC 차량으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 본 토지는 이 마도로, 이 전곡 항로, 또 화성로를 거쳐서 이 송산 마도 IC에 인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이 마트라든가 또 테마파크, 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괜찮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 주변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가파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세다 보니까 제한구역으로 한 1년 정도 묶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든 뭐 어쨌든 간에 이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세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묶어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묶어놔야 될 부분을 좀 잘 넘겨서 가져가시게 되면 좋은 어떤 그 수익처로서의 어떤 이점이 상당히 좀 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의 그 산업단지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전곡 산업단지, 또 전곡 일반 산업단지, 전곡 해양 산업단지 등 주변에 이 산업단지들이 동그랗게 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또 이제 밑으로는 화남 산업단지라든가 장해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도로 자체가 장해 산업단지와 전곡 일반 산업단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산업단지가 좀 조성되면서 또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토지가에 대한 상승,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직접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여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또 이제 그 개발 호재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 이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큰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좀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국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즈니의 어떤 그 월트 디즈니의 비견되는 그런 어떤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관광 산업과 일목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내용입니다. 현재 좀 그것을 위해서 현재 좀 천천히 현재 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개 구역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서측 구역과 남측 구역, 이 동측 구역으로 좀 구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측 구역과 동측 구역 같은 경우는 2024년에서 25년도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 동측 구역은 현재 좀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또 하나의 특징은 국제 테마파크를 집어넣으면서 또 하나의 또 산업단지를 크게 조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즉 화성 쪽 밑에, 즉 장해산업단지 쪽 주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산업단지들을 이쪽 하나로 좀 묶겠다라는 내용도 하나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도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직결로 연계되는 이 도로와 이 본토지가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큰 장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호재거리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해선, 이 송산역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1공구에서 10공구로 좀 나눠서 현재 좀 공구마다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송산역이 2024년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재치 또 간접적인 효과를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2035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제 빨간 그림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송산과 남양 또 봉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송산에 있는 것을 이 도심으로 좀 잡아서 송산 쪽 주변 지역을 확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이 2035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화성 쪽, 이 서측 쪽 주변 지역을 확장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본 토지가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좀 유입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기 또 하나는 인구의 유입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화성시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 공항을 중심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국내선을 좀 많이 줄이고 이 국제선을 좀 넓히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내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줄이면서 국제선으로 해서의 어떤 면모를 확장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로 좀 추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경기 남부 국제공항을 현재 개발 추진 중인데요. 이 어쨌든 간에 경기 남부 국제공항을 추진하게 되면 경기권 남부 주변 지역의 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 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또 인천까지 가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는 뭐 한두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추진되면 화성의 어떤 입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화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도시 기본 계획부터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의 신도시 사업이죠. 송산 그린시티 수혜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다가 공항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뭐 호재들은 정말 대단한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점검을 해보죠. 자, 그럼 이사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본 물건의 가격 전략에 앞서서 본 물건의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2차선 대로변에 인접해 있다. 또 3차선 코너에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세개를 떠봤는데 건물이 한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수익 창출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상당히 심합니다.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한구역을 좀 묶어놨다는 것이고, 이 제한구역을 묶어놨다는 것이 뭐 10년, 20년 동안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한 1년 정도 묶어놔서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만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기대감,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세계로 좀 추격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의 예상 매매가는 약 한 7억 정도입니다. 대지가 약 한 312평 정도 되니까 평당가로 계산하게 되면 약 한 200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출이 좀 나옵니다. 근데 현재 대출을 끌어안고 어떤 물건을 사기에는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불안감이 뭐 올해 안으로 뭐 끝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좀 약간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을 끌고 가게 되면 조금 더 불안해지는 요소를 좀 안고 가는 겁니다. 이 토지의 투자는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돈에 딱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있는 돈을 5년 정도 묶어넣어서 투자하겠다.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맛입니다. 이런 어떤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출을 껴서 굳이 그 실질적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는 대출을 활용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7억 정도의 투자금이 있으면 한번 나서보겠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